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국이라는 거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타부같이 탁발씨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아까는 부족이었고, 요거는 이제 나라. 그래서 이제 끊어서, 그러니까 이 탁발씨에 대해서는 세 개로 끊어져서 이제 논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탁발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동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대국이라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망해요. 망했다가 다시 부활한 게 뭐냐면 북이에요. 그러니까 북이는 다시 끊어서 이제 그 유연을 다룰 때 이제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국이 망하는 과정까지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탁발의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315년 서진,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걸 서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56국에 의해서 이 서진이 이제 멸망당하니까 저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게 이제 동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진의 민제라는 황제가 탁발의로에게 대왕을 책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에게 유주 대군과 기주 상산군을 시급으로 주었다.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탁발의로가 어디나 아류린 탁발 비연을 아껴서 후사로 삼고자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탁발 육수에게 지키게 하는데 그의 어머니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탁발의로가 부리지도 않았는데 탁발 육수를 토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로가 맞아 죽은 거죠. 이 소식을 듣고서 사촌인 탁발보군이 쳐들어와서 탁발 육수를 쳐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탁발보군이 이거 멸망을 시킨 후에 이제 대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은 누가 받았어요? 탁발의로가 받은 거예요. 탁발의로가 대왕을 서진으로부터 받았는데 황제로부터 그걸 이은 거죠. 누구냐? 탁발보군. 그래서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진인과 오한, 그러니까 이건 진나라 사람입니다. 진나라 사람과 오한족 3만가가 양, 소, 말 이런 거 10만 두를 끌고서 병주자사에게 투항했어요. 그래서 탁발보군이 섰으나 탁발보군이 이제 섰잖아요. 근데 아들을 세우는데 갓 태어난 애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수, 그러니까 이 탁발울률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뒤를 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지럽죠, 약간. 예. 오르도스 지역의 요 흉노와 누봉공 유호가 이제 이 탁발울률을 공격해서요. 했으나 이제 그걸 막아낸 거죠. 그들을 격파했어요. 그러자 이 유호가 달아났고 그 사촌 유로는 부락을 이끌고 투항해 왔다. 그래서 탁발울률은 서쪽으로 어디까지? 오선. 이 오선은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동쪽은 물길, 말갈이죠, 말갈.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주는 지금 이제 단필제, 이 단필제는 단시 그 선비인데 여기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산해관 남쪽, 지금의 이제 그 나나 있는 유역이죠. 거기에 있는 선비족을 단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필제가 전조의 공격을 받아서 흩어져 상곡군에 옮겨서 지키고자 하였다. 그랬을 때 이 탁발울률이 이 단필제를 공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달아났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탁발씨가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살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발의타에 처인 유씨가 이 탁발울률을 두려워하고 하여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탁발한옥을 세웠는데 그리고 대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씨, 이 여자가 국정을 갖다 농단하자
농단하고 후조의 성륵. 아까 성륵이 있었죠? 얘가 전조의 장군이었는데 독립을 한 거예요. 후조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여러 부족이 복종하지 않아 마침내 거처를 옮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탁발 한옥이 이 여자가 세운 거죠. 탁발 의타의 처가. 그래서 이거 죽자 누가 되냐면 동생 탁발 흘라가 섰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유목민족은 대부분 그 형제 상속으로 내려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후조 이제 석호가 공격해 와서 병주의 안문군의 이쪽 땅을 갖다가 쳤어요. 근데 이 탁발 흘라가 그 후조를 갖다 격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냐? 대녕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후조가 밀고 들어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란부의 여러 대인들과 함께 탁발 예계를 대왕으로 세우니 탁발 흘라가 이 동쪽의 우문 선비. 아까 여기 보면은 탁발 흘라였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왕을 따로 세운 거예요. 누구로? 탁발 예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탁발 흘라가 도망갔어요. 얼루 우문선비. 우문선비는 지금 어디냐면 서요아의 상류 지역에 있었던 선비족이에요. 그걸 우문선비라 그래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거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망하면서 이제 거란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탁발 예계가 동생 이 12권, 탁발 12권, 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후조의 사신으로 보내서 화의를 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란부라는 거는 하란산, 이 하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실크로드를 가다 보면은 그 기점이 황하가 이제 쭉 흘러내려와서 상류에서 흘러내려와서 처음에 생기는 도시가 난주입니다. 난조우라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은 특이한 게 이게 양쪽이 이렇게 협곡이에요. 근데 도시가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가운데 누런 그 강물이 흘러요. 황하가. 근데 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꺾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황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여서 다시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남쪽고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지역에 넓은 평야지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산이 하란산이에요. 여기 안각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란산 골짜기에 의존해서 살았던 민족이 하란부다. 그래서 이름이 하란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란산은 황하가 남쪽으로 재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하란산 부근의 평야지대를 말한다. 여기 이제 쭉 다 써 있죠. 그 중에 거기서 제일 유명한 국가가 서하입니다. 서하. 나중에 징기스칸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죠. 이게 이제 지금도 거기에 도시가 있는데 은천이라는 데요. 여기가 바로 서하의 수도였어요. 아주 대단한 문화였어요. 자, 여기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황하죠. 이렇게 황하가 흘러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하란산이에요. 이게 이제 전조고, 전조에서 아까 성륵이 독립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후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대. 그리고 여기가 전현이에요. 지금 요게 잘못 그렸는데, 요게 요 정도에 와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이렇게. 중국 애들은 여기까지 진해 땅이라 그래 내가 지워버렸어요. 엉터리로 해놔서. 자, 여기가 전주예요. 이 전현. 이게 누구냐 하면은 모용씨입니다. 모용씨. 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335년에 탁발 예계가 외삼촌인 하란 애두가 공손치 않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에 우문부로 달아났던 탁발 흘라가 들어오니 얘가 이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얘를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이 도망갔던 애를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러자 탁발 예계가 후조로 도망갔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색두부의 수령인 육국이 색두천에서 거했는데 3만 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조로 달아났죠. 이제 뭐 이 색두천은 지금 어디냐 하면은 나나입니다. 나나 상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후조의 장수 이목이 탁발씨의 도읍인 대령, 아까 대령으로 천도했다 그랬죠. 거기를 들이치니 대부분이 투항했다. 이에 탁발흘라가 전현으로 전현은 어디냐면 모용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로 이제 달아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탁발 예계를 받들어 옛 수도인 성락으로 축송하고 살았다. 이 성락은 어디냐? 내몽고 자치주에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이 동서로 1550, 남북으로 2250 정도가 되고 높이가 한 10m 정도, 꽤 큰 성이죠. 이렇게. 자, 이제 대국의 건국. 탁발 예계가 죽자 후조의 인질로 가 있던 탁발 12건 이제 그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대국을라는 나라를 이제 최초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대왕이 되죠.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는 법률이 없죠. 그 다음에 불황연맹에서 국가체제로 이렇게 바꿉니다. 전환을 시키고 동쪽으로 예맥은 고구려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파랑락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예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 다음에 남쪽은 음산.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음산은 여기죠. 여기. 음산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이쪽까지. 그리고 북쪽은 고비사막까지 그 무리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그 강성한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 12건이 참합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원천에 도읍하고자 했지만은 그 엄마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탁발 12건이 오한족을 나누어 동생 탁발군은 북쪽, 아들 탁발 19는 남쪽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항상 보면은 삼두 체제예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도 마한, 진한, 변한, 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 개념은 항상 보면은 1, 3, 5, 7, 9 이렇게 나갑니다. 중국 개념하고 틀려요. 중국은 2, 4, 6, 8, 10, 12, 24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1, 3, 5, 7, 9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0년에 탁발 12건이 운중의 성락, 옛날에 도읍했던 곳이죠. 이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성락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토성이에요. 그들의 이제 그 썼던 탁발 씨가 도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궁궐을 이렇게 그 성락 박물관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몽골을 가면 아주 재밌어요. 그 울란바토르도 집에 보면 마당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이 멀쩡히 있거든요. 근데 이 게르를 앞마당에다 지어요. 그 여름 되면 어떠냐? 게르에서 살아요. 잘 사는 집인데도.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무역하는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니까 그 게르를 샀어요. 자기 별장에다 갖다 지었대요.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여름에. 한 400만 원 주고 샀대. 무지하게 큰 게. 거기서 파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거 보세요. 궁전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죠. 게르예요, 게르. 네. 여기 집이 멀쩡히 다 있어요. 근데도 이런 징기스칸도 이렇게 살았어요. 딱 보면 조감도 보면은 딱 이렇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흔적이 별로 없는 게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게 이러니까. 이래서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중국하고 틀려요. 중국은 거의 정착 생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근데 이들은 그냥 쭉 옮기면 돼요. 그냥 딱 거두면 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좀 편리해. 우리하고 개념이 우리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이미 중국화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탁발 선비예요. 이게 선비 제국이거든요.
이게 단석계가 있을 때 이건 중국 사람이 그린 겁니다. 당기양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꾸 우리 쪽에다 이렇게 엉터리로 그리는데 여기 보면 여기 탁발선비, 여기 동부선비, 여기 서부선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탁발 12건이 그 성락성 아까 그 궁궐이죠. 거기에 남쪽 되는 곳에 예성이 있던 곳에 이제 성락성을 쌓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흉노족이 쳐들어오자 이제 탁발 12 그들을 대파했다. 그래서 이 탁발 12건이 전현은 누구냐면 모용씨죠. 그래서 모용왕에게 혼인을 청하였어. 그래서 모용왕이 사이를 삼았어요. 얘를 모용씨를 모용왕을. 근데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했어요. 여기 모용왕이 모용진으로 여기 이 탁발 12건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위로서 이제 저기 잘 안 하니까 예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흉노족이 이제 또 반감을 품고 이에 이제 이 탁발 12건 이 사람이 군사를 잇고 서쪽을 순시하자 이 흉노족이 도망가 버렸죠. 겁이 나서 자기네를 공격할까 봐. 그리고 이제 탁발 12건의 그 마누라죠. 와이프가 누구예요? 모용씨잖아요. 아까 여기 모용씨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자 흉노가 문상을 와서 혼인을 요청하니 자기의 딸을 처로 삼았다. 그의 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은 거죠. 여기 보면은 복잡해요. 여러 나라가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56국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60년에 흉노가 후진을 배반하고 대국에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탁발씨하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또 탁발씨가 누구하고 모용씨 전현하고 혼인을 하였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탁발씨군이 고차, 이 고차는 어디냐면 바이칼 쪽이죠. 그쪽을 대파하고 한 1만 명의 포로와 말, 소, 양 100만 마리를 끌고 왔다. 여기 저기 뺏은 거죠. 그리고 탁발 12건이 전진 조공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전현이 이 운중에 주둔하자 이 탁발 12건이 운중을 공격하고 운중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그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 정도 되냐면 여기죠. 여기 성락, 여기 운중 이쪽이에요. 지금 모용씨는 어디냐면 여기죠. 이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탁발 12건의 장수가 그를 죽이려 하자 세자인 이제 누구냐면 아들이죠. 아들이 큰 아들인 탁발식이 그를 잡아 죽여버렸다. 그 전투 이제 싸우는 사이에 부상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탁발식의 아들이 누구냐면 탁발규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부기를 세운 사람. 부기.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거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탁발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탁발 12건이 전진에 조공을 했고 또 여기 흉노를 쳐서 남쪽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진이 쳐들어오자 막게 했어요. 근데 이제 패하니까 어디로 달아났냐? 음산, 오르도스 있는 쪽이죠. 거기로 달아났다. 그러자 고차, 아까 바이칼 쪽에 걔네들을 저기 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비 사막을 건너 남쪽으로 갔으나 이 탁발 10군과 동생 탁발고의 아들인 탁발근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국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나라가 잘 나가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아까 보면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탁발 시기잖아요. 지금 얘가 살아있으면 여기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장수를 죽이는 과정에서 이 세자가 부상을 입어서 죽었어요. 이 아들이 살았으면은 나라가 안 망했겠죠. 그랬고 지금 손자밖에 없어. 근데 손자는 어려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기 탁발 12건의 아들인
아들인 탁발규를 데리고 친정으로 달아났다. 이 친정은 누구였냐? 선비족의 동부대인인 하야간이에요. 하야간. 하야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빠죠. 오빠한테 도망간, 그 오빠가 한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달아난 거예요. 맞아 죽을까봐. 자, 지금 요게 그 탁발시의 여기 유적 유물, 유적입니다. 요게 알선동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 유적들이 쭉 여기 있죠? 여기 호른페이 안에. 여기.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 여기 살다가 쭉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리로 간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유적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탁발시의 유적 분포도입니다. 이게. 자, 탁발 선비는 그럼 몇 개로 쪼개야 됐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독발시라 그랬죠. 독발. 이 독발시는 신당서에 뭐라 그러면 부기의 성무제인 이건 나중에 붙인 거고 탁발 힐분의 장자인 필고. 근데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그 선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는 자기가 이어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달아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실크로드 쪽으로 이제 가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필고예요. 이 사람의 7대 손이 누구냐면 독발녹단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냐? 5호 16국에 남량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기한테 같은 요 탁발시잖아요. 예. 그의 아들인 하씨가 부기에 항복하면서 태무제 아까 그 탁발규한테 나와 같은 뿌리니 원시로 바꾼 것이죠. 다 알아요. 지네들 족보를. 예. 그러니까 이 탁발시에서 시작됐대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탁발시가 됐냐? 그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독발오고는 하서선비인데 그 선조는 부기와 같다. 맞죠? 그의 8대조 조상은 필고다. 여기 있잖아요. 필고. 네, 필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족을 이끌고 만리장성 북쪽에 하서로 달아났다. 그의 땅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있고 필고가 죽자 그의 아들인 수전이 섰는데 이 수전이라는 아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엄마가 이불 위에서 개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불을 선비 말로 독발이라고 불러요. 독발. 이불을. 그래서 이름을 독발시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탁발시인데 엄마가 이불에서 애를 낳는 모르겠어요. 이 여자들은 어디서 애 낳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데는 보면 서서 낳는 것도 있더라고요. 말 같은 경우는 서서 낳잖아요. 짐승들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좀 특이했나 봐요. 이불에서 애 낳는 게. 예, 그래서 이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독발시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필고가 있었는데 탁발 영미가 이어받았잖아요. 탁발 힐분한테. 그 전에 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필고야. 그 얘기예요.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는. 그러니까 독발이나 탁발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당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항족. 이 당항족은 뭐냐면 송나라 때 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이희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성은 탁발시였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나라 정관은 누구냐? 당태종이에요. 정관. 그래서 초기에 탁발적사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투항을 해오자 태종이 이 시성을 하사하였다. 이 시성을 준 거예요. 이거 원래 탁발시예요. 네. 그게 누구냐? 당항족이다. 네. 그 얘기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신당서에 뭐라냐면 당항시는 한때 서강족의 별종인데 여기 보면 쭉 이해가 나오죠. 여기
뭐 여러 시족으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탁발씨가 있죠. 네. 이 시족 중에 여러 시족 중에 탁발씨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희홍은 송나라 때 당항족의 수령이었는데 그는 원래 탁발씨였다. 당나라 초기에 탁발적사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투항을 하자 이 씨를 하사했기 때문에 이희웅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항족이란 어디서 나왔다? 탁발선비에서 나왔다. 이건 뭐 정확하게 써놨어요. 자, 토번. 토번은 티벳입니다. 구당서에 토번 열전에 토번은 장안에서 서쪽 8천리에 있는데 본래 한나라 때 서강의 땅이다. 토번의 종족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자는 어떤 사람은 남양의 독발 이로꼬의 후예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독발씨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탁발씨에서 나왔어요. 그럼 티벳도 선비족이네. 탁발씨잖아요. 그 다음에 서하. 아까 서하 말씀드렸죠? 징기스칸한테 깨진. 자, 요사. 예, 뭐라고 되냐면 서하는 원래 위나라 때 탁발씨의 후예였다. 그 땅은 형력국이다. 먼 조상에 사모하여 사공은 당나라 말에 이 씨의 성을 받았다. 이 기록을 다 보면은 이 탁발씨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남양이라는 나라를 세운 독발씨. 이거 탁발씨죠. 그 다음에 토번, 당항, 서하, 하국 다 뭐예요? 탁발씨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선비산이에요. 요게 대흥안령 산맥. 거의 끝부분에 있는 게 요 저기 산맥.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끝에 북쪽 끝에 있는 게 뭐냐면 대선비산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애들은 누구냐? 바로 모용씨 같은 애. 모용씨, 우문씨 이런 애들. 여기 우문씨, 여기 단씨. 이게 다 이쪽에서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쪽이고 오른쪽이죠. 근데 여기 왼쪽에서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온 거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황하죠. 이쪽으로 흘러내려온 애들은 누구냐? 탁발씨죠. 여기서 빠져나간 애들이 누구냐?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여러 선비들이 여기서 분화 과정을 일으키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요거 독발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항씨. 당항족. 그 다음이 뭡니까? 토번, 티벳. 그 다음에 서하. 이런 나라들이 바로 탁발씨에서 분화돼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정사에서는 이거를 논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발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탁발씨가 세웠던 정통 국가인 이 대국이 멸망했지만 여기 보세요. 376년에 멸망했지만 이 탁발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북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